실제 현장에 가면은 저희 유해 발굴 감식단의 전문 발굴병들이 실제 수습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 수습 현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발굴 초창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같이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작업을 며칠씩 이제 이어서 하나요? 좀 현장에 따라 다른데 네. 그 기본적으로 유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후부터 네. 그 유해가 예를 들어 하나가 노출이 되면 네. 주변에 여타 다른 유해들이 같이 공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지역을 지금처럼 크게 넓게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한 후에는 유해가 훼손되지 않게 좀 이렇게 잘 노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뭐 1시간, 2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총 완료되고 수습되고 더 이상 여기는 이 분 제외하고 다른 유해는 없다라고 판명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전투가 일어났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저희 아까 가리산 올라가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홍천 북방 전투라고 해서 51년도에 아까 오전에 갔던 가리산에서 최초로 이제 중공군을 저지를 하는 전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밀려나고 다시 밀려나면서 여기는 3차 방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모든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저희가 반격해서 올라가는 엄청 중요한 격전지였겠네요. 네, 마지막 격전지였던 만큼 좀 더 전투가 치열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 규모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전투 규모가 중공군 5월 공세라고 해서 그 인해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중공군은 사람 수로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막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다량의 많은 인원인지도 몰랐고 그런 다량의 많은 인원을 막을 준비도 크게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가리산도 밀리고 한 번 더 밀리고 저희가 막으려고 준비하는 데까지 시기가 좀 걸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비가 삽이 많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사실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물리적인 힘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삽을 가장 많이 사용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해가 나오고 했을 때부터는 홈이라든지 트롤이라든지 붓을 이용해서 치과용 소도구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게 좀 더 정밀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언제부터 이렇게 발굴이 시작된 건가요? 네, 현장은 저희가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2주째 발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굴토를 해서 유해가 확인이 되면은 그 유해를 중심으로 사람의 크기를 선정해서 그 양옆으로 그리고 위로 확장을 해서 나머지 잔존 부위가 있는지 다 굴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료가 돼가는 단계예요. 이 유해는 최초에 저쪽 윗부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유해를 중심으로 저희가 양쪽으로 확장을 했고 여기는 이제 옛날 개인 호였습니다. 개인 호였기 때문에 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네. 이 안에 있는 흙들을 다 파내고 그 주변 흙까지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떠 있죠. 네. 이것은 이제 사실 그 당시 바로 그대로 사망해서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약간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다 바르게 나오지 않고 다 뒤섞여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거는 어느 정도 깊이를 팠을 때 이렇게 발굴이 되는 거죠? 유해 발굴할 때 그 깊이는 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산지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산지는 대체적으로 그 생토가 한 50cm 내외에서 바로 확인이 되지만 개인 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인위적으로 막 1m 이상을 팠기 때문에 그런 곳은 막 1m 이상을 더 굴토를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추후에 뭐 진지공사라든가 이런 교란층이 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이상 2m, 3m까지도 들어가서 유해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우는 이제 동굴 땅굴을 파서 만든 그 진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아예 겉에선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깊은 곳에서 그 간신히 어떻게 확인이 되면은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저희가 유해 발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의 발굴 과정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지금은 거의 노출이 이제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다 사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실측 기록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유해를
전부 다 수습을 해서 관에 입관을 하고 관포하고 약식 재래를 하고 나중에 임시봉안소까지 옮깁니다. 그래서 임시봉안소에서 저희가 또 임시 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단으로 들어가서 중앙감식소에서 또 2차, 3차에 걸쳐서 또 재확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전자 시료도 채취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신발부터 혹시 어떤 부분들인지 제 앞에 있는 지금 잘 보이실 텐데 좀 길게 있는 요게 오른쪽 허벅지뼈에 해당이 됩니다. 전투화가 얹어져 있고요. 그 옆으로 보면은 조그만 뼈가 있습니다. 조금 길다랗게 생겼는데 요거는 왼쪽 아래팔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거 조금 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길다랗게 색깔은 나무 비슷하게 있는데 네. 요거는 오른쪽 팔뼈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검게 색깔을 띠고 있는 게 좌측 정강이뼈에 해당이 됩니다. 저 검은 거는 이유가 있나요? 피가 응고된 게 남아 있는 건가요? 피랑 응고된 거랑 전혀 연관은 없고 아 그래요? 땅에 어디에 묻혀 있는지 거기에 물기가 어느 정도 포화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지표면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날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한 분의 이유가 무슨 보면 될까요? 일단 저희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소 개체수를 이제 정하게 될 때에는 중복된 부위가 동일한 부위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분의 유해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한 구의 유해로 수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니면 미군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유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그 습득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반돼서 출토되는 모든 유품의 양상을 가지고 저희가 피하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해부학적 자세를 유지하고 온전한 한 분의 유해를 보실 수 있는 양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품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분의 유해라도 온전하게 수습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신원 확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런 발굴의 최종 목적지는 신원 확인인 건가요? 유해 발굴을 이번 홍천 발굴부터 현재 이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전사자의 유해다 보니까 조금 떨리거나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유해를 만나보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이것을 정확하게 또 다치지 않게 보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무섭거나 그러다기보다는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훌륭하게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문화재나 고고학과 쪽에서 이제 전공을 하다가 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그 세대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적 실존감을 여기서 찾아가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유해 발굴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전사자들을 모심으로써 국가가 이런 사명을 다하고 있다. 6.25 전쟁의 실존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조금 더 현장적인 부분을 보면서 6.25 전쟁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남겨진 분들을 모셔야 한다라는 사명감과 함께 전쟁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역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해 가는 다들 발굴병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유해 발굴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70년 전에 여러분들이 책이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부터 막연히 전술되거나 또 이제 기록됐던 것을 여러분들이 마주했던 것이 6.25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국유단을 알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사자분을 직접 모실 수 있다는 그 사명감과 함께 이 1년 6개월이라는 군대에서의 시간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해 발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이 되거나 조건이 되신다면은 저는 한 번쯤 이제
자신 있게 도전을 해보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 또 여기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더라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 전사자를 찾는 모시는 부분에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하나의 국민으로서 내가 어떤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하고 이거에 저희에게 이제 조금 지지나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담으면서 말을 마치고. 어디 학원 다녀요? 말 잘하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먼 길까지 또 이렇게 오시느라고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는 그 유해발굴을 작전을 통제하는 그 상황실입니다. 상황실에서 유해발굴 전체를 통제하고 있고, 아니 뒤쪽에는 이제 의무지원팀인데 유해발굴 간의 그런 의무지원 현재 준비를 해놨습니다. 현장 아까 들어보니까 아, 되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인원들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11사단 127 기보대대 용사들 전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봄인데 좀 이렇게 골짜기 가가지고 지금 네. 봄바람이 상당히 춥네요. 상당히 추워서. 위에서 봤던 유해들을 잘 수습을 해가지고 약식 재래를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상태인데 그 장면도 한번 보러 같이 이동해 보실게요. 지금 요 관 안에는 아까 저희가 위에서 봤던 유해를 잘 온전히 수습해서 이제 관에 모시고 약식 재래로 올리는 예를 갖추려고 준비 중에 있는 과정이에요. 최대한의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들인지도 보여줄 수 있고, 또 태극기를 위로 덮음으로 인해서 또 저희 국군 전사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약식제를 치르시는 건가요? 지금부터 6.25 전사자에 대한 약자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6.25 전사하게 되어 경례! 바로! 일동 공격! 바로! 이상으로 약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성병 앞으로! 이제 재래가 끝난 호국 용명분을 대상으로 이제 임시봉안소로 옮길 거예요.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발굴에 참여했던 모든 인원들이 해당 위치에 도열을 해서 얘를 갖추는 방식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차렷! 6.25 전사하게 되어 경례!
저는 솔직히 군 복무라는 게 어떤 건지 눈으로 본 적이 잘 없거든요. 실생활에서 진짜 접하기 힘든데 이렇게 또 눈으로 보니까 또 감회가 다르네요. 다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지껏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섬은 저 앞에 보이는 그 턱대도라는 섬이고 9월 15일 날 인천 작전을 하는데 부상당했던 그 인원이 아직까지 실종 상태로 있어요. 소문은 들었고 I guess it was down there though. 소리에 붙잡아가지고 바로 그놈은 총리라는 데라 불러. 다 잡고 가야 돼. 미국 사람 아무도 올라오는 거. 그건 모르겠네.